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요리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 음식을 맛있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영양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대요. 그만큼 식생활과 영양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식인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쌀이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벌써부터 꿀꺽 분침이 돈다. 그쵸? 우리 얼른 배우러 가봐요. 바로 고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인 쌀과 영양에서는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아보고 쌀로 만들어낸 음식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다른 곡식들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쌀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쌀이 주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른 곡물들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쌀은 다른 곡물들을 물리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주식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영양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쌀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에는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축 처져 있을 때 밥을 먹으면 기운이 다시 생기는 이유가 이 탄수화물 덕분입니다. 특히 밥에 있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과자나 사탕 같은 음식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쌀은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지방 등 여러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과 지방은 앞서 설명했던 탄수화물과 더불어 3대 영양소로 불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가바라는 물질은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고 기억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쌀에는 철분, 칼륨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쌀에는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반찬 없이 맨밥만 먹어도 제법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찬이 부족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밥과 아주 적은 양의 반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대부분 쌀룬이라고 불리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쌀룬에는 쌀 전체 영양소의 66%가 들어있습니다. 이 쌀룬에는 앞서 설명했던 가바 외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알파 토코페롤, 면역력 증가와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옥타코사놀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은 쌀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논에서 수확한 쌀의 껍질을 얼마나 벗겨내느냐에 따라 쌀의 모습도 달라지고 영양소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도정을 많이 할수록, 즉 쌀의 껍질을 많이 벗겨낼수록 쌀은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도정을 많이 해서 하얗게 보이는 쌀을 백미라고 합니다. 도정을 많이 할수록 소화가 잘 되고 식감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백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정을 많이 하면 도정 과정 중에서 쌀룬 등 쌀의 영양소가 담긴 부분들이 같이 깎여나가 영양소가 줄어듭니다. 도정을 많이 한 백미와 반대로 아주 조금만 도정해서 누렇게 보이는 쌀을 현미라고 합니다. 현미는 도정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백미에 비해서 식감이 까끌까끌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쌀에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 백미보다 좋은 영양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미보다는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백미를 훨씬 더 좋아했지만 현대에 들어 영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현미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쌀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을 유지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반찬을 추가한 식생활은 삼국시대 때부터도 기록에 나올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와 지역들은 쌀밥과 어울리는 반찬들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쌀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고 더불어 식사의 맛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반찬을 함께 먹을 때는 여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영양소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생활 물레방아를 활용해 밥과 반찬들의 영양소 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 간 균형을 맞추고 바쁜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식사까지 챙길 수 있는 한 그릇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그릇 음식이란 다양한 식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만든 한 끼 식사를 뜻합니다. 모든 식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냈기에 먹기도 간편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쌀을 이용한 대표적인 한 그릇 음식들에는 비빔밥, 김밥, 떡볶이 등이 있습니다. 쌀은 세계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도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도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음식이죠.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밥과 다양한 야채, 고기, 계란 등을 같이 비벼서 먹는 한 그릇 음식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한 그릇 음식은 소풍이나 여행을 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밥입니다. 김밥도 비빔밥처럼 속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 같은 반찬을 그대로 밥에 덮어 먹는 덮밥, 국에 밥을 그대로 말아서 함께 먹는 국밥도 쌀을 이용한 대표적인 한 그릇 음식들입니다. 또한 쌀로 만든 떡을 활용한 한 그릇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와 떡국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지 않나요? 이처럼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제 외국의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쌀을 많이 먹는 국가인 일본의 대표적 한 그릇 음식은 바로 초밥입니다. 생선회와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초에 절인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초밥은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음식입니다. 쌀을 많이 만들고 많이 먹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쌀을 이용한 다양한 한 그릇 음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는 쌀을 이용한 국수에 육수를 부어서 먹는 쌀국수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쌀국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에서 널리 퍼진 음식으로 나라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와 맛의 쌀국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요리 고이꾸온에서 비롯된 음식인 월남쌈도 유명합니다. 월남쌈은 쌀로 만든 라이스 페이퍼에 다양한 재료를 싸서 말아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밥과 굉장히 비슷하죠? 월남쌈도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한 그릇 음식은 유럽 음식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유럽과 같은 서양에서는 쌀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벼농사도 하고 쌀을 이용한 전통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의 리소토가 쌀을 이용한 대표적인 한 그릇 음식입니다. 리소토는 버터에 쌀을 볶고 육수를 부어가며 익혀 만든 음식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점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한 그릇 음식입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처럼 벼농사를 하는 유럽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리소토와 비슷한 빠에야라는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이 있고 터키에서도 필라프라고 불리는 볶음밥 요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서양 국가에서도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이 존재한다는 게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만큼 쌀이 맛과 영양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쌀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게 어떨까요? 쌀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쌀을 아끼고 잘 먹어줘서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합시다. 정리 퀴즈를 통해 같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아쉽게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정리 퀴즈 시간이네요. 마지막까지 잘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문제. 쌀에 주로 들어있는 영양소로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입니다. 정답, 맞아요. 탄수화물이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쌀에 들어있는 전체 영양소의 66%가 모여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쌀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쌀의 껍질을 조금만 벗겨내어 맛이 고소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쌀은 뭘까요? 현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쌀로 만든 한 그릇 음식 3가지만 한번 말해볼까요? 10개도 말할 수 있어요. 김밥, 볶음밥, 비빔밥, 덮밥, 초밥. 그래요. 정답. 우리 민호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신나게 맞춘 문제였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오늘은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우리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건강 지키도록 하자고요. 아침밥 꼭 챙겨 먹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